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힐스테이트 만촌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제가 잘 아는 지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시행사가 중도금 집단 대출을 시행하지 않았는가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시중에 좀 말이 많습니다. 작년 9월, 10월부터 분양을 한다는 그런 소식에 특히 신혼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도 많이 오시고 메일도 많이 주시고 한데 제가 다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다 보이든 다 비우든 벽 비우든 간에 완판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시민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섭섭함도 있고 그렇게 지금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완판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어떻게든 간에 완판은 될 거다라는 이런 시행사의 자신감, 그렇지만 완판은 되겠지만 잃는 것도 있겠죠. 대구 시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 신혼특공이라든지 생애체주주택 여러 가지로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 하여튼 이분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이런 어떤 섭섭함은 회사 이미지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소시민이고 제가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사 시행사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 하더라도 대구의 힘없는 소시민들의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점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점장님도 사실 좀 이해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몇 가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시행사에서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페나 SNS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떠돕니다. 돈 있는 사람만 넣어라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그런 문장들도 많이 있고 한데, 하여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다,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꼭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내용, 힐스테이트 만촌역은 왜 중도금 집단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면 회사 홈페이지에 있죠. 보면 청약 일정 이렇게 특별 공급 4월 6일 1순위가 4월 7일 8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문구가 사람들을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이거죠. 저도 이런 문구는 처음 봤는데, 힐스테이트 만촌역 중도금 대출 안내, 본 아파트의 중도금 60%의 경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신 중도금 금액은 주택 분양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 알선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혼특공을 준비하시는 분하고 통화도 해보니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허그에도 전화해보고 주택금융공사에도 전화해보고 전화를 해보니까 허그의 담당자도 좀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분양하는 세대수가 100세대가 안 됩니까? 이렇게 도로 질문할 정도니까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제가 봐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그 위치가 학군이 그렇게 좋지 않다. 사실 학군은 길 건너편이 훨씬 좋죠. 여기 초등학교 학군도 멀고, 그렇지만 달구벌 대로에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래도 욕을 하면서도 넣겠다는 이런 분도 많다. 그런 분도 있고, 하여튼 이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대화는 어떨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좀 궁금증은 조금 풀릴 겁니다. 일단 힐스테이트 만촌역 견본주택 사전예약, 이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됩니다. 공지사항이, 이런 공지사항도 저는 많이 못 봤는데 연결이 어렵다 이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질문이 많다, 뜨겁다. 그래서 충분히 완판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파급창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 지인 중에 힐스테이트 만촌역을 방문자의 진언입니다. 32평은 구조가 양호하다. 뭐 그런 대로 봐줄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3평 평수는 좀 적다는 느낌이 든다. 오히려 40평대 중반하고 크기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옵션이 좀 당황스럽다. 만약 옵션을 넣지 않으면 거의 뭐 시멘트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아파트인데, 자,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번 이 아파트가 충분히 완판될 거라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오직 위치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 뷰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요건 제가 지금 뭐 조만간에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정말로 벽뷰가 될지, 제가 뭐 토지상가 쪽으로는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인근의 용도 지역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청수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지부터 봐가지고 뷰를 한번 나중에 따로 영상을 일단은 분양 공고일 1순위 하기 전까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은행 지점장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지점장님의 어떤 대화의 핵심은 이렇게 한 6, 7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일단은 실수요자 위주로 진행코자 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가지고 신혼특공이 살고자 하는 것도 실수요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보다는 실제 수요, 돈이 있는 사람만 하겠다. 자, 일단은 그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완판은 될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겠나, 이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직접 중도금 대출을 이뤘을 경우에 시행사가 손해보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무이자, 중도금 무이자를 하게 되면 이자를 시행사가 납부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만일에 이자 후불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딱히 손해보는 건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특히 신혼부부들이 있죠. 지금 아주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좀 이해를 하고 있죠. 뭐,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뭐,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좀 억울한 마음이라든지, 그동안 기다렸던 서운함,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은행분의 말씀에 의하면 은행의 집단대출은 시공사를 보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공사의 등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이 하는 관계로 뭐 시공사의 등급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중도금 대출의 담보는 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힐스테이트 만촌 그 일대 빌라와 땅을 매입할 때 대출을 많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또다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기 부담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SNS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은 담보가 흙이기 때문에, 흙에서 보증을 썼기 때문에 뭐 대출 일으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땅에 뭐 담보 이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기에 그런 말이 있길래 집단 대출을 은행에서 거부했나, 뭐 이렇게 물으니까 1금융기관에서 거절했을 리는 없다. 자, 이런 걸로 비추어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더 안 되죠. 이해가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일단은 지금 홈페이지의 내용은, 자, 대출은 각자 알아서, 대출되는 사람은 대출해서 가져오고, 일단은 대출은 알아서 하라, 자, 이런 의미인데, 자 658세대입니까? 자,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보는 거죠. 대구에, 자, 국민평형은 10억, 자, 53평은 15억인데, 대구에 10억, 15억 되는 사람이 최소 658명은 된다는 확신이 있었죠. 사실 현금을 이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은 7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도 완판은 자신 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완판은 된다 하더라도 회사 이미지에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득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부동산은 이슈를 묶고 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오히려 뭐 더 클 수가 있겠죠. 가장 강력한 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되니까 아무래도 홍보는 많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특히 2030 세대 더더욱 최근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첫 신혼집을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녹물 나오는 그런 집이라도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좋은 시절 굳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혼특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혼들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좌절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집에 신혼특공을 넣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사 부모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인생은 길다. 예술도 길고 인생도 길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녹물 나오는 물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출발하면 나중에죠. 40대 50대가 되면 이를 악물고 사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시행사는 제가 볼 때는 멈추면 비로소 우리는 완판이 보인다. 어떠한 경우에도 완판이 될 거다라는 이런 자신감에 의해서 하지 않나. 뭐 이런 결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하여튼 오늘 제가 그 은행 지점장 1금융권 지점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일단 그 결론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조금 좌절의 순간, 그동안 오랫동안 이 아파트를 보고 기다렸 분도 많겠지만 향후에도 뭐 더 좋은 아파트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올리고 뭐 시행사분도 뭐 우리 소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혹시나 불편하더라도 서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특히 2030 세대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